움직임은 뇌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움직이게 하기 위해 진화해 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험에서 도망치거나 보상을 쫓기 위해 감각, 기억, 감정, 미래 계획 등 움직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뇌 기능의 핵심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인지 및 정서 능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불안과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정적인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여러 정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움직임은 염증과 만성 통증, 우울증과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며 신체를 뇌의 연장이자 동등한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과거 과학은 정신을 논할 때 신체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신체의 기능이 뇌의 기능만큼 정신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멍게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멍게는 바다를 헤엄치다가 바위에 정착하면 움직임을 조정하던 뇌와 신경삭을 소화해버리고 다시는 그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신경과학자 로돌포 이나스는 이를 통해 동물이 뇌를 진화시킨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피해 편안한 곳으로 움직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움직임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 뇌와 신경계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낭비일 뿐이므로 재활용 쓰레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의 뇌는 침팬지보다 뉴런이 3배나 많으며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입니다. 인간은 하등 동물보다 더 넓은 면적의 대뇌 피지를 작은 두개골 안에 꼬깃꼬깃 접어 밀어넣기 위해 주름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앞을 내다보는 사고력이 발달한 것은 추상적 연산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했던 진화적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긴팔 원숭이가 나무에서 팔을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는 브레이케이션이라는 동작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움직임만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고도의 사고 능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소뇌는 초기 유인원이 브레이케이션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커졌습니다. 소뇌는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할 뿐 아니라 전 전두엽과 연결되어 예측과 정서 반응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사고와 감정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속적 사고 능력은 미세한 감각 운동을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표에 이르는 연속적인 행동을 예측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것은 목도리 짝이나 체스 두기 같이 일련의 움직임들을 생각할 때의 능력이며 세상을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움직임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결합은 인류의 생존 기회를 높여주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기후 변화로 열대우림이 산림과 대초원으로 바뀌자 먹이를 찾아 멀리 이동해야 했던 인류의 조상들은 서서 걷거나 달리며 먹이를 찾고 협력하여 사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채집 기술의 수렵 기술이 더해지자 인간 조상들은 더 넓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고 몸집 큰 먹이를 쓰러뜨리기 위해 일어서서 더 멀리 걷고 더 앞서 좋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선택의 압력이 인간의 독특한 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돌핀은 움직임 시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하며 지쳤을 때도 하던 활동을 계속하도록 북돋습니다. 만약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뇌는 쓸모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계획을 세웁니다. 로돌프 이나스는 인간의 생각을 움직임이 진화를 거치며 내면화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움직임이 외부에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한 수 앞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체화된 인지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빈 오리건은 장미 향기를 맡거나 석양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감각은 신체 경험에서 빠져나와 증폭되고 정신의 고리를 계속 돌면서 점점 더 강화됩니다. 우리의 상상력, 감정, 기억은 신체적 움직임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움직임은 모든 정신활동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정신을 뇌의 구성체로 보지만 체화된 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를 몸과 주변 환경을 포함한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로 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가상현실을 직접 뇌로 투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움직임을 배울 수 없습니다. 실제 움직임을 통해 직접 배우는 것이 없다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위치와 움직임을 느끼는 고유수용 감각과 심박수, 혈당 수치, 수분 평형 같은 신체 내부 생리 상태를 감지하는 내부수용 감각을 통해 우리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러한 생리 변화가 정신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뇌는 단순히 명령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 특히 뇌 섬엽은 내부수용 감각과 고유수용 감각을 통합하여 나는 어떤 느낌인가 라는 감각을 만들며 이러한 감각을 포괄적인 정서적 순간이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를 별개로 보았지만 불교학자들은 정신을 몸과 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긴 환상으로 봅니다. 체화된 인지는 의식이 신체 감각과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속을 움직이면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진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움직임은 고유수용 감각뿐만 아니라 내부수용 감각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치며 감정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가 창의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 과학적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심리와 생리에 영향을
영향을 주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꿉니다. 니체, 버지니아 울프, 빌 게이츠 등 많은 천재들이 걸으면서 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에 체중을 실으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뇌혈류는 20에서 25% 증가됩니다. 심박수가 120 bpm, 걷는 속도가 분당 120보로 일치하게 될 때 뇌혈류가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쾌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골 다공증으로 인해 골 질량이 감소하면 인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뇌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만약 이 호르몬이 없다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의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뇌의 연결성은 줄어듭니다. 오스테오칼신은 중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므로 나이 들수록 체중부와 운동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낼 때 분비되어 투쟁 도주 반응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위급 상황을 기억하도록 도와서 결국 생존에 기여하게 됩니다. 걷기와 달리기 시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과거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과거의 나쁜 일로부터 멀어진다는 느낌을 주어 과거의 경험을 과도하게 분석하며 낙담하곤 하는 우울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환자는 느리고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음걸이를 바꾸면 사고의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걷기는 앉아있을 때보다 창의력을 60% 향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걷다가 앉을 경우 잠시 동안 창의력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직전에 걷는 것은 창의력이 가득한 회의 진행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어떻게 정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걸까요? 신체와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신체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신체와 정신은 순환 회로처럼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데, 특히 다른 운동보다 근력 운동은 자존감과 불안 감소, 수면의 질 개선에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브넷은 동물처럼 강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 운동입니다. 무브넷은 위급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인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힘줄과 근막 같은 결합 조직은 스프링처럼 탄성을 제공해 캥거루나 가젤이 뛰는 것처럼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어깨의 결합 조직은 탄성을 이용해 엄청난 투척 능력을 생산해냅니다. 돌이나 창을 던져서 사냥을 성공시키려면 발사체와 목표물이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힘껏 던지는 행동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목표물을 향해 던질 때 만족감은 더욱 증폭됩니다. 꾸준히 움직이면 근막의 탄력과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막 표적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가젤처럼 탄력 있는 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드럽게 착지하는 점프나 관절의 최대 가동 범위를 활용해서 힘을 쓰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치료가 PTSD 치료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질 경우 신체 활동은 PTSD 치료에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물리적 행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체 활동을 완수하거나 승리를 쟁취했을 때의 특별한 행동을 경험하는 것은 트라우마가 신체와 정신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의하면 강도 높은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 참전 용사들의 PTSD 증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춤은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과학적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춤은 인류가 두 발로 서게 된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춤은 군무를 그린 9,000년 전 인도 동굴벽화와 45,000년 전 동굴뼈를 깎아서 만든 플루트 유물로 추정해보건대 인간은 그 이전부터 악기에 맞춰 춤을 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독특한 걸음걸이는 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다면 춤출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때 2헤르츠, 즉 분당 120박의 주파수로 공명합니다. 이는 춤출 때의 박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예측 기계로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뇌는 규칙적인 박자를 좋아하며 다음에 나올 박자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한 것이 맞았을 경우 도파민이 분비되어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뇌는 자신의 몸으로부터 오는 고유성 감각을 바탕으로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타인과 함께 춤을 출 때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뒤섞이면서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춤추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들은 함께 춤을 출 때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감정을 느끼며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한 육체적 유대를 통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며 공동체와 종교,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움직이는 가운데 동기화된 움직임은 이성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직접 자극하여 공동체적 협력을 강화하지만, 반대로 대중을 세뇌시키거나 집단 최면에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동기화된 움직임은 집단 소속감과 몰입도를 높여주지만 어떤 행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함께 동기화할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춤은 감정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신체와 마음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이 치유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감정이 뇌에서 시작되어 신체 반응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학자들은 신체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뇌가 이를 감정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정이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감정이 언어 이전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춤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에만 머무르지
배부르지 않고 몸에 좀 더 집중함으로써 내면에 더 깊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은 우울증, 불안, ADHD, 섭식 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화된 감정과의 연결을 통한 춤 치료는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의 감정 상태를 개선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며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줍니다. 음악 없이도 움직임에 집중하면 걷는 것조차 춤이 될 수 있습니다. 춤을 통해 생각, 감정, 정서를 조절하고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춤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그 사건을 대하는 자신의 반응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대화 치료가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면 춤 치료는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극대화하고 사고와 정서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코어 근육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스트릭 연구팀은 코어 근육과 신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부신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자세가 정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코어 운동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어는 장기들이 모여있는 신체 중심으로 내부 수용 감각의 근원지입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나라는 감각이 코어의 장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코어는 정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분형한 자세는 부정적 심리를 유발하지만 바른 자세는 스트레스 완화와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고 우울증과 관련된 내면 집착이나 자기 비난 성향도 줄어들게 합니다. 요가와 태극권은 바른 확장형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세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노인의 인지 기능을 높여주며 낙상 위험을 줄어들게 합니다. 선불교 지도자 스즈키 순유는 바른 자세 자체가 올바른 마음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며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 못지않게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뇌 영역이 부신 수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어 활성화 동작은 부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신 수질은 불안 해소 관련 인지 영역과 마음챙김 명상 시 활성화되는 전존누피질의 정서 영역에 연결되어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 감각을 처리하는 뇌 영역은 스트레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 마사지와 쓰다듬기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크게 웃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과 억지 웃음 모두 스트레스를 줄이고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데 똑같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웃음 요가는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레빈탈 연구팀은 심리적 질환이 정신, 신체 상호작용의 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코어 근육 강화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강한 장은 음식이 소화될 때 발생하는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코어 근육을 자동 수축시킵니다. 그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은 이 반응이 부족합니다. 요가 같은 코어 운동은 스트레스와 위장 문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코어는 움직임과 감정 통제를 연결하는 기반이며 특히 횡격막과 연결된 요근은 스트레스 반응을 호흡 및 움직임과 연결해주는 근육입니다. 오래 앉아있어 요근이 짧아지면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됩니다. 코어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앉아있는 내내 경미한 투쟁도주 반응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스트레칭은 세포 수준에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과학이 밝힌 스트레칭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세포 수준에서 신체 조직을 변화시키며 면역체계를 통해 정신, 신체 연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막은 우리 몸을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 조직으로 장기를 구획으로 나눠주고 모든 근육 섬유를 둘러싸 움직일 때마다 근육들이 분리된 채로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해줍니다. 1940년대 이다 롤프는 근막의 신체 에너지장을 지구 중력장에 맞춰 정렬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압사와 도수 치료사들도 마사지를 통해 근막을 풀어주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침과 스트레칭은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침을 근막의 콜라겐 섬유까지 찔러 넣은 후 회전시키면 섬유가 바늘에 감기면서 주변 조직이 단단해지고 국소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끈적한 점액과 콜라겐 섬유를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시행할 경우 스트레칭은 세포 수준에서 침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막 섬유를 당겨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염증은 정신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염증은 신체 위협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같은 인지적 위협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면역 체계는 전투로 인한 사상을 막고 임박한 위협을 준비하도록 해줍니다. 반복 스트레스는 인체를 만성적 약한 염증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무기력, 고통 등의 질병 행동은 휴식이나 회복을 위해 신체에 의해 진화된 반응으로 우울증과 유사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은 근막의 면역 반응과 함께 염증을 일으켜서 섬유 아세포의 성질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결국 정서와 감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염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 스트레스와 외로움, 활동 부족, 노화 등은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며 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체지방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 반응은 심하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칙적 스트레칭이나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은 혈중 염증 지표를 낮추고 면역 활동의 징후인 백혈구가 줄어들도록 합니다. 신체 한 부분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트레칭은 콜라겐 섬유망의 체액을 림프계로 보내 정화시킴으로써 근막의 액체를 물리적으로 청소해줍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체액 순환을 어렵게 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칭은
팔다리의 림프의 축적 같은 림프계 손상을 줄여주고 내부 장기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과신전 관절은 불안과 연관됩니다. 지나치게 느슨한 콜라겐은 과도한 투쟁 도주 반응을 일으키는데 일어설 때마다 혈압이 떨어져 심장이 빨리 뛰게 될 때 불안이 유발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 강화는 과도한 관절 신전을 막고 통증을 줄이며 자아의 감각 주변에 단단한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하체 근육 강화는 심박수를 조절해 불안을 완화시켜줍니다. 몸의 내적 감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내부 수용 감각 훈련은 과신전으로 인한 불안을 조절해줍니다. 과도하게 신전되어 있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크고 공간 내 신체 표현과 관련된 뇌 영역이 작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린 나이부터 불안이 몸과 뇌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물리적으로 늘릴 뿐 아니라 신경계를 재교육하는 과정입니다. 몸은 부상 방지를 위해 움직임 한계를 설정하는데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조금 더 이완해도 괜찮다고 신경계를 설득해 더 안전한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숨쉬는 방법이 당신의 뇌와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밝힌 호흡에 대한 숨겨진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뇌와 몸의 연결을 최적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반면 입호흡은 입 냄새와 충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코와 뇌를 직접 연결하는 신경 경로를 우회해 정보 전달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젤라노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호흡은 기억과 정서 처리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호흡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호흡 횟수를 세어보았을 때 내부 수용 감각과 관련된 뇌파가 호흡 속도에 맞춰 강하게 동기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호흡이 뇌파와 동기화될 때 정보 저장 속도가 20% 이상 향상되고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특히 코호흡은 인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몸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반면 입호흡은 뇌파 동기화를 감소시켜 공포스러운 자극에 대한 반응 속도를 늦춥니다. 대부분의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호흡으로 많은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분당 6번의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 호흡 훈련은 몸과 마음을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호흡을 안정시켜주며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이 훈련은 공황 발작을 예방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는 몸이 투쟁 도주 상태에서 휴식 소화 상태로 전환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연수에서 시작해 심장, 폐, 장까지 이어지는 미주신경은 호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당 6회 호흡 시 미주신경은 이완 경로를 활성화해 집중력, 정서 안정, 염증 조절, 혈당 수치 개선 등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미주신경의 80%는 장기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20%는 부교감 신경계 역할을 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줍니다. 숨을 내쉴 때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가면 미주신경이 이를 감지해 심장 박동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해주고 몸과 마음을 좀 더 이완할 수 있게 해줍니다.